그 다음은 위탁계좌입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우리가 위탁계좌를 같이 떼게 되는데 위탁계좌의 다른 이름은 뭐죠? 주식계좌입니다. 위탁이라 부르는 데도 있고 주식계좌라고 부르는 데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주식계좌 막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왜 안 부르게 됐냐면 저기 안에는 주식 말고 다 사줘요. RP도 사지고 MF도 사지고 ERS도 사지고 전부 다 사지거든요. 근데 주식계좌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거예요. 주식만 되는 걸로. 그래서 위탁계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요, 과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주력으로 쓰던 계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ISA라는 것에 역할을 다 넘겨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해외 주식만 여기서 한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외 주식을 하려고 하면 저기에다가 원화라는 것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환전을 하죠.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자, 이 환전, 이거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에 혹시 미국 주식을 하시거나 미국의 주식이랑 똑같죠, 사실. 미국의 ETF를 하시거나 또는 뭐 미국의 리츠를 하시거나 또는 뭐 중국 주식.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 뭐 다 되죠. 또 뭐 일본, 홍콩 다 사시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모든 것들은 자, 여기서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생겨가지고 정말 계좌를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계좌를 공부해야 돼요. 그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저 있을 때는 어차피 위탁계좌 하나 떼 있고 다른 거는 전부 세제택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제택 있는 계좌들은 이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이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대부분 펀드로 돼 있습니다. 결국 세제택을 부여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해라라는 거잖아요. 많이 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가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비전문가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투자가 기본이 되고 그 펀드가 되는 거죠. 펀드가 기본이 되는 거고, 펀드의 운용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상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의 규칙인데, ISA는 사실 이게 영국이랑 일본인가? 거기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거기는 국민계좌예요. 누구나 이걸 쓰고 있고 여기 안에서는 뭘 해도 다 돼요. 거기 안에서 돈을 얼마나 벌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깎아주는 게 진짜 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 세제특들 계좌들 중에서 주식이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부할 게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주력 계좌가 될 수밖에 없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채권도 안 되고 해외 주식도 안 돼요. 채권은 얼마 전에 열렸고 해외 주식은 아직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해외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메인 투자용 펀드를 사든 ETF를 사든 주식을 사든 다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ISA라는 것을 트게 될 거고요. ISA의 뜻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죠. 번역하면 뭐죠? 개인형 저축계좌. 한글로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ISA입니다. 자, 이걸 트고 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예금, RP, 펀드, ETF, ETN, 리츠, 국내 주식, ERS, DLS,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빼고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는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사는 것까지 연습해 볼 거 아니에요. 다 ISA에서 사시게 됩니다. RP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눈에 들어오죠. 아, 매우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곳들이구나. RP의 만기는 1년은 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르는 단기라는 말은 1년 넘으면 못 붙이도록 돼 있어요. 증권사의 금융상품 중에 앞에 단기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하루에서 1년까지를 단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단기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약간 알겠죠. 1년 단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엄청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6개월. 나 이거 정말 오래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3개월. 기준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ISA를 배우려면 이제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ISA가 메인 계좌가 되는 이유는요, ISA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시게 되면 일반형으로 트게 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형을 우선에 트게 되고 여기에 특징적인 건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자산가들 아마 숨어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 클래스에는 자산가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자, 자산가 분께서는 2천?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ISA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예요. 자,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요거를 원하면 최대 5년 동안 부을 수 있습니다. 딱 1억인 거죠. 5년 동안 1억을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게 작은 사람은 그냥 하지 마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국내 주식을 하든 ETF를 하든 펀드를 하든 ERS를 하든 RP를 하든 뭘 하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게 열어줄 테니 마음껏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해지를 하게 돼요.
해지 안 하고 쭉 가면 사실상 의미가 사실 없기는 합니다. 언젠가는 해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지를 할 때 그동안 네가 이거를 열고 해지하는 그 날까지 그 안에서 벌었던 거 마이너스 난 거를 퉁쳐줍니다. 전문적인 용어 맞죠? 서로 까줍니다. 전문 용어로 손익통산, 손익상계해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ISA 안에서요 카카오 주식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300만 원.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뭐 ETF를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여기서 막 플러스 막 100만 원 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플러스 난 거는 다 15.4 세금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퉁쳐준다는 거죠. 안 벌면 안 내도록 계좌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손익통산 해가지고요 순수하게 번 게 딱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번 금액 200만 원. 이게 너무 짜다 그죠?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고요. 그러니까 퉁치고 나서의 금액 200만 원을 넘는 금액만큼은 9.9%만 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원래 15.4인데 9.9니까 그나마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득은 이득입니다. 조금 번거로울 뿐. 뭐가 번거롭냐면요 해지해야 된다는 거. 해지를 안 하면 혜택이 없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생각해 보건대 그래도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 요건이 있습니다. 최대 희망적인 만기가 5년이라는 거고요. 최소 요건은 3년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최소한 부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3년마다 내가 해지할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해지할 때 혜택을 주는 거니까. 3년마다 해지할 거면 우리는 6천만 원까지만 부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이게 ISA가 근본적으로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성공했던 이유가 자산을 모으는 것에 엄청 도움이 돼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처럼 차곡차곡 모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이런 혜택을 좀 만드는 거죠. 3년까지는 깰 수 없고 5년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1억 정도 부을 수 있게. 1억을 내가 다 부었을 때 해지할 때 그 뒤에 뭐 잘 돼 있으면 1억 몇천 돼 있을 거고 안 돼 있으면 9천 돼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5년 동안 부었는데 9천이라니. 그런데 원래라면 세금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이너스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 좋아요. 그런 경우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면서도 장기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겪는다 했잖아요. 연금 계좌는 수익률 진짜 좋고요. 모든 사람들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엉망인 사람도 연금은 좋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ISA 같은 경우도 이게 3년 지나고 막 5년째 이렇게 해지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수익률 좋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손댈수록 그 수익률은 하락하는 게 맞아요. 저희 부모님 연금저축 계좌를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개설을 해드렸죠.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 비대면 계좌 개설이 없었어요. 놀랍죠? 저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닌데. 스마트폰 그게 없었을 때는 종이로 개설을 하는데 증권사 안에서 계좌 개설을 해야지 합법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PB에게만 있어요. PB만 밖에서 만나서 계좌를 틀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방에다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좌 개설 서류를.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계좌 개설을 해주는데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는 한 번도 얘기 못 해봤고 거의 끝날 때까지도 얘기 못 해봤고 이상하잖아요.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야 너 계좌 좀 털어. 그 얘기가 참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이제 부모님 명절 때 챙겨갔죠. 그래 명절 챙겨가야 돼. 우리 부모님도 챙겨야지. 명절 때 가가지고 요거 하나 써주세요. 이러면 막 주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거 니한테 도움 되는 거가라고 묻죠. 이거 니한테 도움 되는 거가. 근데 증권사는 금액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넣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고객 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도움 된다. 이거 나한테 엄청 도움 된다. 해라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막 썼죠. 그때는 막 TDF나 이런 장기적으로 해주는 좋은 펀드가 없었어요. 대부분이 액티브한 펀드였단 말이에요. 되게 단기적으로 좋은 펀드를 골랐어야만 하는 펀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코리아 중소형 이걸 해줄까? 저는 장기적으로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코리아 중소형이랑 그 다음에 엄마를 아마 중국으로 차이나 해줬죠.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자동이체를 그냥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동이체까지 걸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각자 계좌에서 한 달에 10만 원 딱 걸어놓고 한 10년 지났잖아요.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한 줄 알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다. 계좌에 돈이 많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동안 부었던 돈이 한 5, 600 됐나? 근데 1000 훨씬 넘는 돈이 들어있는 거죠. 수익 다 난 겁니다. 누적 수익을 보면 50% 넘나 그래요 막. 근데 수익이 나기까지 저는 계좌를 볼 수 있잖아요. 관리자 권한이 있으니까. 중국이 박살났을 때 엄마 연금이 박살나는 거예요. 매달 10만 원씩 모으신 건데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박살이 나고 아버지 코스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해드릴 걸 그랬나? 근데 또 한 몇 년 지나잖아요. 코스닥이 박살이 나요. 중국이 그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장기적 연금을 2, 3년 만에 한 번씩 열어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족 것도. 그래서 저는 연금은 정말 단기적으로 이거 막 바꿔가면서 수익을 누적시키겠다는 전략은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수익이 진짜 많이 났을 때는 이제 펀드를 좀 바꿔줬죠.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다렸더니 모든 건 대부분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알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망할 것 같은 것도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다시 또 확 올라왔을 때 바꿔주고 확 올랐을 때 바꿔주고 이제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쓸만한 걸로 해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느꼈어요. 와, 내가 관리를 해도 연금 계좌가 수익률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좋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ISA도 3년 뒤에 오시면 보통 수익률 되게 좋게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썼었냐면 지금은 개정이 한 번 된 거잖아요. 이전 버전에 ISA가 있었거든요. 2015년도일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그게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저는 거기서 인프라 펀드라고 불리는 맥쿼리 인프라만 만기 찰 때까지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고 창고에 딱 가가지고 이제 만기 다 차가지고 딱 해지할 때 기분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잖아요. 배당이라는 거는 15.4를 그냥 그대로 다 때려 맞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총 얼마를 벌었고 얼마의 세금을 안 내는지가 해지할 때 표에 딱 나오거든요. 그때 엄청난 쾌감이 드는 거죠. 우와, 목돈도 잘 모았고 배당도 많이 받았고 세금도 정말 작게 내는구나 라는 걸 해지할 때 보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ISA가 왼쪽에 일반형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서민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민형은 총급여가 5천 이하. 총급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랑 내가 1년에 한 번 받는 상여, 성과급 정도만 딱 두 개만 그냥 더하면 얼추 맞아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왼쪽 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형이랑 거의 똑같죠?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요거 달라집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금액 자체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요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증권사에 내가 서민형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검증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개설을 할 때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위에 전체 메뉴 누르면 쫙 펼쳐지잖아요. 정말 많은 게 펼쳐지면 딱 눈에 보여요. ISA 가입용 서류 이렇게 딱 메뉴가 있거든요. ISA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딱 눌러가지고 내 걸로 출력 딱 누르면 ISA 가입용 증빙 서류 같은 게 한 장짜리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증권사에다가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면 거기서 서민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안 바꿔주더라도 1년이 지나면 고객 정보 중에 건보료 정보가 증권사로 싹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서민형이었네 하면서 그때 바꿔줍니다. 근데 바로 하는 게 좋겠죠? 바로 내가 검증해가지고 그렇게 서민형으로 트실 수 있다면 꼭 서민형으로 트시면 됩니다. ISA 어렵죠? 계좌 자체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이유가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봐봐요. 해지를 안 해도 수익률 계산은 만기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지를 한다 그랬고 아까 만기라는 게 따로 있다 했잖아요. 이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만기도 있고 계좌 개설할 때 만기 언제로 할 거예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기 3년이라 했는데 5년까지 되니까 나는 5년이면 되지 않을까? 5년 하잖아요. 근데 3년 지났을 때 이제 수익 많이 나왔고 이러면 그냥 해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기랑 해지하는 시점이랑 항상 다른 게 ISA거든요. 이거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지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해지 기준. 해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니까 만기는 어떻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계좌 개설할 때 만기 언제 해둘까요? 2100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년 지나거나 5년도 중요하지 않아요. 5년이 지나면 돈을 못 넣는다 뿐이지 그냥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ISA 계좌에서 충분히 수익 나고 미련 없이 해지할 수 있겠다 싶은 순간에 그냥 해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틀면 됩니다.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거죠. 3년으로 만기를 해놨는데 3년이 딱 됐는데 계좌에 다 마이너스 나 있는 거예요. 해지 자체를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만기 연장이라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화 옵니다. 만기 연장 하실 거예요? 요새는 앱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만기 늘리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귀찮게 할 필요 없이 만기 그냥 길게 해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중단기 목적으로 목돈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3년이나 5년마다 끊어준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주식 샀는데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ISA에서 주식 사잖아요. 3년이 됐어요. 팔아야 되잖아요. 또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자, 볼게요.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잘 봐요. 내가 계좌를 터가지고 주식을 막 모았어요.
1년에 2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주식을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동안 총 3천을 부어가지고 플러스 6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슬프게도 마이너스 600이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누구는 플러스 누구는 마이너스 되어 있다라고 할 때 3년이 됐어요. 해지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얘는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ISA를 보통 잘 안 하고 주식을 안 사요. 근데 생각해봐요. 3,600이라고 찍혀 있는데 내가 부은 게 3,000이다. 여기서 만약에 해지를 해요. 매도한 다음에 ISA를 바로 새로 열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3,600만 원어치 그대로 그 주식을 산다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사실? 플러스 몇 프로 돼 있는 그게 없어질 뿐이죠.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것도 나는 3,000을 넣었는데 그동안 마이너스가 막 나가지고 마이너스 2,600 끝났어요. 팔았어요. 계좌를 새로 열고 그대로 사서 2,600만 원어치 그 주식을 똑같이 담았을 때 달라지는 게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 주식을 내가 2,600만 원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손절이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리고 플러스 예를 들면 15%돼 있는 이거를 더 갖고 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플러스 50, 70 될 거니까 내가 그걸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기에 좀 구애를 받는다면 이 평가 수치에 내가 구애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나중에 투자하면 바로 느껴집니다. 엄청 집착하게 되거든요. 구애를 받는다면 ISA에서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면 돼요? 아까 터놓은 위탁계좌에서 하면 돼요. 위탁계좌는 지금 튼 거 100년까지 쓸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이 퍼센트는 나랑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해지를 통해서 혜택을 얻는 게 나한테 더 나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년마다 끊으시면 됩니다. 이건 답이 없고 취향 차이입니다. IS 해지 후에 오른 주식 그대로 샀는데 고점이었으면 어쩌죠? 그러니까 고점이었어도 평가 금액은 변하지 않는 거죠, 사실.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나는 IS를 하겠다. 나는 위탁계좌 그대로 사겠다. 역시 잔고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플러스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폰 바탕화면으로 들고 다녀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나의 모습 추억하면서 사는 거죠. 나 액자로 만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익을 냈었지. 그런 분들은 IS 하시면 안 돼요.